경매라고 생각하니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뭐 미래를 조사하니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초보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내가 내 집을 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밌고 편합니다. 아까 제가 1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는 나쁜 부동산이 아니라 작은 부동산입니다. 경매로 돈을 번다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좋은 물건을 하나 사야 되겠다. 네. 이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경매대왕 심태성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2부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부동산, 경매하면 이제 뭐 부동산이 쪽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하락,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로 주택 하락 얘기가 솔솔 나오고 요즘에 신문 기사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실제로도 나오는데 떨어졌어, 우리 동네도. 어떠세요? 경매 대망님의 시각으로 보기에. 20년 넘게 이 시장 봐오셨잖아요. 네. 뭐 경제 네. 상황도 그렇고. 예. 지금 실제로 거래가 좀 덜 되고 거래를 나오는 하죠. 물건은 좀 많고 네. 그리고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예. 뉴스에서 말하는 게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들을 게 아니라 그냥 뉴스만 보면 되고요. 예. 이렇게 거꾸로 여쭤보면 뭐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동산 사시겠어요? 사죠. 10년 전이면 사죠. 20년 전이면 사죠. 개만이 사지. 그러니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다. 거꾸로. 그때도 늘 그랬어요. 그때도 계속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올랐을 때, 야, 이거 너무 올랐다. 야, 여기 이 동네 아파트 가격 이게 말이 돼? 이랬었던 때는 늘 있었는데, 지나가고 나면, 야, 그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싼 게. 네,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싫은데 8년 전에 이제 결혼하고 아현 레미안 있잖아요. 6억 5천이래. 몇 평이요? 그때 20평대였던 것 같은데. 와. 미쳤냐, 집을 5억 넘게 주고. 집을 5억 넘게 주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초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경매 물건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네. 어떤 걸 주로 보면 되나요? 사실 뭐 다른 거 봐도 진짜 모르겠어요. 뭐 가격만 보여요. 그 뭐지? 감정가. 그다음에 뭐 몇 번 유찰됐나. 사실 그 숫자만 보이지. 뭐부터 뭘 어떻게 조사하고. 자, 경매라고 생각하니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냥 내가 내 집을 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밌고 편합니다. 보통 부동산 용어로 임장활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물건을 조사한다는 뜻인데 네. 뭐 미래를 조사하니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초보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냥 내 집 사러 가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본다. 가서 보면 같은 아파트에 네. 뭐 하나는 10억이고 하나는 11억이면 1억 비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더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로얄층이라 11층인 건지 11억인 건지 네,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여러 개 물건을 보고 예. 이 물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로 그 물건을 파는 또는 사는 가격이죠. 예. 심지어는 주인한테 500만 깎아달라면 안 돼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사를 끝내는 게 만약에 그 경매 물건이라면 네. 조사가 끝난 겁니다. 10억짜리인데 경매 물건이 8억에 나왔어. 예. 뭐 2억 싸게 나왔다. 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엉뚱하게도 뭐 집 사러 가는데 뭐 인터넷만 내 뒤지고 난 집 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옆동도 봐야 되고 저층하고 고층 중에 싸지만 저층을 갈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내가 자연스럽게 시세를 아는 건데 네. 그 시세만 알아온다. 임장활동은 내가 그 물건을 사서 팔 시세를 알아온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임장의 핵심은 내가 이걸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다. 임장의 핵심은 시세 파악이다. 시세 파악이다. 오. 좋습니다. 임장 떠나세요, 여러분. 네. 자, 세. 당신의 자산을 만나세요. 미스고. 다음 질문 한번 나가보죠. 경매를 이제 접근을 하려면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1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 100만 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아까 제가 1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는 나쁜 부동산이 아니라 작은 부동산입니다. 작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더 할라입시 좋습니다. 이러도 그만. 이러도 그만은 아니고 이러도 그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해갖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입찰해서 네. 낙찰을 받아봤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에 팔렸어요. 만약에 예. 그럼 이 집에 100만 원을 버는데 뭐 생활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 한 건을 함으로써 이제 공을 하나씩 더 붙일 수 있죠. 1000만 원이면 2천, 예. 1억이면 2억, 예. 10억이면
20억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수익률은 똑같지만 예. 수익금이 다르죠. 그렇죠. 그게 엄청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효과, 자신감이 딱 붙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그런 소액이니 거액이니 뭐 100만 원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네. 뭐 투자를 하려면 그건 있어야죠. 뭐 돈은. 예. 근데 두 번째 계획은 이제 대출에 대한 계획인데요. 아, 예. 이제 경매가 매매보다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냐면 매매는 뭐 50% 해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매는 뭐 80%까지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착각인 게 네. 매매가는 이렇고 경매가는 이러니까 아. 사실 빌려준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구나. 예. 10%만 올라가는 그렇죠. 아,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까지만 대출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7억이야. 뭐 예를 들어. 7억이야, 8억이야. 그럼 7억에 5억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그러면은- 거죠. 예. 아, 그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분들은 네. 80% 대출해줍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어, 뭐 일단 내 자금이 20%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딸랑 또 이거 갖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 거래에 대한 뭐 취득세니 뭐니 예.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대출이 나온다는 금액에 한 10%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뭐 수수료 떼어주고 하는 것들. 낙찰받는 기타 금액이요? 등등의. 네. 그래서 뭐 은행에서 80%가 나온다. 그러면 난 30% 정도는 준비하는 그런 게 좀 안전하다. 근데 초보가 레버리지 투자는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네네. 그것도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토지 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를 갚아야 돼. 대출 받았는데 네. 계속 내가 내 돈으로.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웬만하면 대출을 좀 덜 받거나 안 받거나. 네네. 상가는 내가 대출 이자가 이만큼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그 경매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기준. 예. 그럼 그거는 내가 100만 원을 받아서 90만 원을 이자를 내더라도 네. 1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건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적극. 그것만 따져봐서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네.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 말인즉슨 그럼 얘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다는 게 제로금리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제로금리니까 수익률을 스스로 낮춘 거예요. 야 네. 1%만 나와도 2%만 나와도 이게 그렇죠. 어디야? 예.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번에 휙 고개를 들었지 않습니까? 금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러네. 역전되네. 예. 그래서 이거 할 얘기가 이 부분은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제로금리 시대에 그거보다 더 나오는 상가를 사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10만 원 나오면 처음엔 50만 원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누가 욕심 없는 난 욕심이 없어 40인데 그 정도면 충분해. 난 30이면 돼. 계속 상가 가격은 올라가고 월세 수익은 점점 내려가고.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개를 획 뜨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네. 때문에 작살나는 거죠. 레버리지를 이용했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이 쓰리죠. 이 돈 빼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 걸. 네네. 좋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살려면 임장을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네. 했는데 얼마에 팔 건지도 중요하지만 뭐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까?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등등등의 자료들. 네. 이거는 경매의 기준으로 예. 우리가 물건 분석을 끝냈다면 네. 아까 시세 파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택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발급받아봐야 될 게 등기. 등기. 네, 등기. 그 이제 등기에서 그 집에 있는 하자 분석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임차인은 등기 안 나와요. 뭐 내가 세를 들어가는데 등기합니까? 그렇지 안 않죠. 하죠. 동사무소 가서 그냥 전입하죠. 확정일자 받고. 예. 그 내용은 주민센터 가서 예.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뭘 떼야 돼요? 등기가 아니라. 전입 세대 열람. 그걸 아무나 전입세대 해줘요? 열람. 경매 나온 물건에 한해서.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으로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안 나와도. 그건 안 나와요? 그건 이제 법원 조사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나오는데 예.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뛸 수 있는 거 등기 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은 반드시 떼봐야 돼요. 떼봐야 된다. 네. 자, 요걸 떼어봤어요. 전입세대 얼마 떼어봤더니 여기 세입자가 있네?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 껴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거는 이제 경매를 하시게 되면 경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보증금이 얼마고 뭐 쭉 나옵니다. 그럼 그것만 보면 되느냐? 네. 여기서도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공부적으로 확실한지를 한번 더 발급해 보는 확인해야 겁니다. 돼요. 네. 그거는 어디서 본다고요? 등기는 뭐 등기소나 인터넷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경매 정보도 인터넷 네. 그리고 전입세 열람은 주민센터. 주민센터. 네.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가셔야 돼요. 이거는 준비물은 예. 경매가 나왔다는 자료
아까 인터넷과 출력 하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50원인가 100원이 필요합니다. 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오, 벌써. 처음 이제 경매를 할 때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말고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다 빼놓고 가도 이거는 알고 가라. 경매로 돈을 번다. 예.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좋은 물건을 하나 사야 되겠다. 네. 이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네. 내가 사는 것마다 좋은 물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더 없이 좋죠. 더 없이 좋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네. 5천만 원이면은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그래도 한 2억 정도까지 네. 벌 거예요. 경매 그 낙찰 금액을요? 예. 네. 그러니까 2억 정도 물건까지만 보지 20억짜리는 볼 일이 없죠. 네. 그 2억짜리 사람입니다. 이거 딱 낙찰 받고 나면 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싹 잊어먹습니다. 싹 잊어먹어요? 싹 잊어먹습니다. 왜요? 차를 살라고 예. 막 차를 검색해갖고 막 네. 이 차가 좋다고 딱 차를 사면 이 차 유튜브 안 보죠. 그렇지. 네, 안 보죠. 맞아.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내 자금 가지고 어떤 부동산 하나 살려고 해갖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네. 자금이 떨어지면 그냥 끝납니다. 어.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 빼더라도 네. 관심 있는 사람도 레벨이 1 됐다가 빵 다시 됐다가 0 됐다가. 1 됐다가 빵 됐다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죠. 다시 빵이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네. 부동산 공부를 한 1년만 해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 결국 공부야. 공부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네. 네, 세상에 만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이야기예요. 네, 모든 진짜로.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경매 한 건으로 모든 거를 목표를 거기다 잡지 말고 1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 공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네. 공 하나 더 묻는다는 거. 네. 공부하면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이라는 책을 읽으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공 하나 더 붙습니다. 좋아요. 자,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